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리딩 클래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제출한 이 최종안 프로젝트 최종안 중에서 이 최근에 아마 뭐 정인이 사건을 포함으로 해서 최근에는 이 구미 3세 여아 사건까지 우리 주변에 이 힘없는 이 아이가 희생되는, 그래서 아동 학대 또는 아동에 대한 폭력,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한 두 팀의 프로젝트 최종안을 한번 같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컨셉을 잡은 거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우리 사회에 어느 때보다도 이 아동 폭력, 아동 학대에 대한 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고 정말로 모든 국민들을 마음 아프게 했었던 대표적인 사건들이 이렇게 자꾸 발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프고, 또 그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주변에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사건이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협업,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두 팀은 각각의 팀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실 팀은 구미 3세 여아 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포스터를 준비를 하고, 이 포스터에 이어서 관련돼서 동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도 각종 뉴스 매체를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이 구미 3세 여아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많은 관심을 자아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뭐 갑론을박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경찰이나 아니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미스테리한 이러한 사건으로 진행이 됐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정확한 내용들을 한눈에 정리를 하면서 여기에 주로 핵심적인 사안, 특히 우리가 많이 놀랐었던, 즉 친모가 그 양육한 엄마가 아니라 외할머니로 유전자 결과가 과학수사를 통해서 나옴에 따라서 결국 이 아이가 이 사망한 지 6개월 만에 발견됐다라는 것 자체도 사회에 큰 이슈가 됐습니다만은 실제 이 친자 관계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혼란에 느끼게 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이 팀은 이러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더 일목요연하게 사건을 정리를 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됐고 그 이후에 어떤 상황으로 사건이 전개가 됐으며, 특히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 새로운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건의 핵심적인 본질은 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 관심을 갖게 된 핵심적인 이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새로운 진실이 밝혀졌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가지고 사건이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몇 가지 사실, 즉 왜 과연 아이가 이 친모인 외할머니 손에서 큰 게 아니라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 또 이 과정에서 어떤 이 문제가 있었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혹시 만약에 사건이 나중에 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면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 각각의 이슈별로 한번 정리를 했고요. 특히 이 사건은 지금 현재도 아직 종결되지 않은 가운데서 정말로 이 사건의 핵심적인 본질, 즉 어찌됐든 간에 친모가 누구인지 아니면 양육까지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게 바로 아동학대, 그로 인해서 아이가 폭력과 방치에 희생이 당했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정말로 아이가 한 명 더 있었다고 그러면은 이 사라진 아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남기면서 내용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관련돼서 동영상 클립이 있으니까 함께 같이 한번 보시고 이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함께 보셨던 것처럼 앞서 우리가 제작됐던 이 제작됐었던 포스터를 가지고 이렇게 관련돼서 간단한 편집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멋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사건의 진행이라든가 이에 대해서 핵심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한 것들을 간단하게 안내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사실 이 편집 자체가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파워포인트 편집이랑 좀 달라서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가라고 생각했지만 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보셨겠습니다만은 전문적인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세련된 분위기의 카드 뉴스와 그리고 동영상 편집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실제 지금 현재는 뭐 거의 대부분 뭐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컴퓨터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뭐 과제를 뭐 준비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조금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동영상 편집 전문적인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보드를 만들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유료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세련된 모습에 훨씬 더 좀 퀄리티가 높은 수준으로서 아마 만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형식이 내게 이게 뭐 조금 뭐 형식이 아무래도 다른 팀에 비해 가지고 퀄리티가 낮다. 이거는 사실 지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 디자인을 전공을 하는 이런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컨셉,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형식, 어떤 컨셉으로 진행을 하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통해 가지고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메시지가 정말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시의적절하게 이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 스스로와 우리 주변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가 핵심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 팀에서도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 즉 바로 사건의 본질이 바로 이로 인해서 사망한 아이도 그리고 사라진 아이도 아동학대의 희생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왜냐하면 방치 자체도 아주 굉장히 심각한 이 아동학대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포커스를 짚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보실 팀은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이 아동학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이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두 번째 팀입니다. 이 팀은 아마 여러분들 예전에 그 시안에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이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보호와 관련돼서 이 그림책을 만드는 이러한 형식으로 사건을 이 이슈에 접근을 했습니다. 관련돼서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하고 이렇게 자료 조사에 따른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목적으로 해서 어떠한 일에 배경에 의해서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진행을 했는지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핵심적인 즉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주 컨셉 바로 이 가정 내 아동 학대에 대한 피해자 주변인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단한 스토리를 만든 이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 스토리보드를 구성을 하고 구성된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해서 간단한 이런 그림책의 형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이의 입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간단한 그림책의 형식으로 만들고 이 만들어진 그림책의 형식을 가지고 정말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이 대본을 작성을 하고 이 대본을 작성을 해서 이거를 이 온라인 그림책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온라인 그림책 형태로 만든다라는 것, 즉 일종의 창작 동화의 형태로 만든다라는 것은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팀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즉 사범학부 유아교육과 관련된
관련돼서, 그 관련돼서 인성교육과 관련돼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 안전과 관련돼서 각각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공의 역량을 10분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검은꽃이라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돼 있는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관련돼서 이 동영상 링크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꽃. 오늘도 은철이는 알록달록한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갈 시간이 되었어요. 터벅터벅. 집에 가는 은철이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져 갔어요. 어느새 까만 문 앞에 도착했어요. 은철이는 조그맣게 속삭였어요. 우리 집 문은 세상에서 제일 까매. 끼. 까만 문이 열리자 구석에 있던 토끼 인형이 은철이를 반겨주었어요. 은철이가 토끼 인형에게 말을 걸었어요. 토끼야, 나왔어. 은철이는 토끼 인형과 한참을 놀았어요. 꼬르륵. 오후 7시가 되자 은철이의 배꼽 시계가 울렸어요. 배가 고픈 은철이는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냉장고에는 하얗게 곰팡이 꽃이 핀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은철이는 토끼 인형에게 말했어요. 토끼야, 오늘도 하얀 꽃들이 냉장고 속에 활짝 피었네. 은철이는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냉장고 앞에 앉아 하염없이 엄마를 기다렸어요. 까만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사랑하는 엄마의 검은 그림자가 다가왔어요. 엄마, 다음날 유치원에 가는 길이었어요. 예쁜 꽃에 물을 주던 옆집 아줌마가 은철이에게 물었어요. 괜찮니, 은철아? 은철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작게 끄덕였어요. 그때 은철이는 어제 유치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누군가 나의 몸에 까만 꽃을 새긴다면 꼭 알려주세요. 은철이는 용기를 내어 아줌마에게 말했어요. 사실 우리 엄마가 내 몸에 꽃을 그렸어요. 그러자 아줌마가 화들짝 놀라며 말했어요. 엄마가 내 몸에 꽃을 그렸어요. 그러자 아줌마가 화들짝 놀라며 말했어요. 몸에 까만 꽃들이 피었구나. 이제는 괜찮아. 우리가 너의 마음에 예쁜 꽃들을 심어줄게. 아줌마와 함께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경찰서 문을 여니 경찰관 아저씨가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멋있는 꼬마야, 무슨 일이니? 그러자 아줌마가 말했어요. 은철아, 너의 까만 꽃에 대해 경찰관 아저씨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니? 우리 엄마가 내 몸에 까만 꽃들을 그렸어요. 어제도, 엊그제도요. 경찰관 아저씨는 은철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은철아, 이제는 괜찮아. 우리가 너의 몸과 마음에 눈부신 꽃을 심어줄게. 그날 밤, 그 다음날 밤, 그 후에도 은철이는 항상 행복한 꿈을 꾸었어요. 미소를 지은 엄마와 함께 알록달록한 정원을 만들었거든요.
이 프로젝트 여러분들 같이 동영상으로 한번 확인하셨는데요. 앞서 잡았었던 이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체계 형태로 굉장히 많은 작업과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주인공을 주인공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 주인공 캐릭터가 실제 하루를 겪으면서 겪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동화 형식으로 만들었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아이의 눈높이의 입장에서 하얀 꽃으로, 검은 꽃으로, 눈부신 꽃으로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폭력 행위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주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선생님이나 이웃이나 경찰관이 충분히 아이를 도울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이 스토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바로 이 동영상을 시청할 대상 아이들이 직접 보고서는 충분히 주변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대상을 같이 등장을 시켜서 결론적으로 아이가 정말로 행복한 꿈을 꾸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어떠한 도움이 있어야지 될지, 그리고 또 이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가지고 약속을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 창작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신 느낌이 어떠세요? 그렇죠. 정말로 이 창작 동영상 콘텐츠는 지금 이 상태로 이 주변에 있는 뭐 어린이집이나 아니면은 뭐 유치원에서 충분히 이 동영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뭐 목소리가 전문 성우가 필요하다, 또 내지는 뭐 여기에 이 관련해 가지고서는 좀 더 뭐 효과음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형식적인 측면이고요. 이러한 형식적인 측면이 없이 이 개인의 목소리로, 또 여기에 만약에 정말로 등장을 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뭐 이웃의 목소리로, 이 선생님의 목소리로, 또는 뭐 경찰관 남성이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이 당사자의 목소리로 하는 것 자체가 아이의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아이들한테는 신뢰감을 줄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자, 이 팀의 프로젝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정말로 어린이의 관점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보신 분들도 있겠고, 또 내지는 여러분들 뭐 학우로서, 동료로서 이 팀 굉장히 이 구석구석에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것을 직접 아마 여러분들이 느낄 수도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애초에 생각하셨던 대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수정과 이 시안 제작이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러한 스토리보드의 제작을 직접 시각화해서 만드는데, 캐릭터를 만드는데, 그리고 이 스토리에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기승전결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이 구석구석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이 팀의 정말로 높이 평가할 것 중에 하나는요, 그 다음 두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한 겁니다.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스토리보드를 이 창작 동화 형태로 이 동영상 창작 프로젝트로 만들고 난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즉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들의 따뜻한 울타리라는 컨셉으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주변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은 이 주변에 혹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또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협조를 해줄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포스터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 포스터를 제작을 하고, 이 포스터를 아이들이,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뭐 지역 아동센터라든가 동사무소, 아파트 등 다양한 주거 공간이나 생활 공간에 부착을 하고, 여기에 QR코드를 직접 만들어서 이 QR코드를 통해서 누구든지 관심 있게, 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안에 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는 동안에 이 포스터가 뭐지? 여기 QR코드가 있네 하면은 그 QR코드에 접속을 해서 바로 앞에 나왔었던 이러한 동영상 클립이 바로 링크가 될 수 있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만든 거를 가지고 실제로 포스터 시안을 만들고, 제작된 포스터 시안을 직접 만들어서 더 나아가서 이 포스터를 자기 주변의 이 생활 공간에
직접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나 아동센터에 이렇게 포스터를 직접 부착을 하고 부착된 포스터에 이렇게 우리 이웃에 있는 포스터에 직접 제작을 한 거를 만들어서 이 포스터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혹시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 이 포스터 내용을 읽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로 이 QR코드를 확인을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러한 프로젝트를 직접 실천에 옮겼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직접 참여형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점은 실제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뭐 직접 뭐 동영상으로 제작을 하기도 하고 뭐 카드뉴스 제작을 하기도 하고 했지만 이렇게 제작된 포스터를 우리 주변에 한 발자국만 여러분들이 나선다면, 조금만 여러분들이 용기를 낸다 그러면 정말로 이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준비했었던 프로젝트를 온라인으로 파급 효과를 하게 하고, 또 이렇게 우리 주변의 오프라인상에서 사람들한테 많은 내용을 알릴 수 있는 정말로 참여형 프로젝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컨셉, 간단한 준비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직접 실천에 옮길 수가 있고, 이게 이 리딩 클래스에서 우리 주변을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킬 수 있는 이러한 활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아마 정말로 이 포스터를 가지고서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겠느냐, 이러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이 변화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에는 이 뭐 유아교육과 뭐 경찰학부, 뭐 기독교학부 이 관련되어 있는 전공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쌓아왔었던 배경 지식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공 역량과 이거를 활용을 해서 충분히 제2, 제3의 새로운 협업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점이 아마 스스로들한테 가장 좋은 이 본보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직접 참여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회에 진출을 해서 뭐 이것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업무, 다른 종류의 프로젝트를 맡는다 하더라도 정말 거기서 한 발자국만 나간다 그러면은 충분히 실천 가능한 그러한 성과물로 도출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스스로한테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주변에 이렇게 뭐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라든가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내용들을 많이 알린다라는 거는 부수적으로 제2차, 제3차의 긍정적인 효과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두 팀의 프로젝트 같이 보셨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우리 주변에 이 아동과 관련돼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이런 아동학대, 방임, 폭력에 대한 내용들을 시사적인 이슈를 가지고 접근한 팀이 있었고요. 이와 관련돼서 역시 카드뉴스뿐만, 포스터뿐만이 아니라 동영상 클립으로 해서 온라인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진행된 프로젝트.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이 창작동화 형태로 많은 공을 들여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이걸로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제작되어 있는 이 창작동화 프로젝트를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젝트로 진행했다라는 이러한 두 팀의 이 최종안을 살펴보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 직접 제작한 카드뉴스, 뭐 관련되어 있는 포스터라든가 다양한 여러분들의 참여형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용기를 낸다 그러면은 온라인상으로 또 오프라인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이러한 공유를 통해서 분명히 나와 우리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세상에 빛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작업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던 두 팀, 진심으로 그동안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요. 그동안의 여러분들의 성과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